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금 지급 후 입주하고 잔금은 전세권 등기 이후에 지급한 경우 계약금만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인과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전세권 등기를 한 임차인 간에 누가 더 우선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온 겁니다. B가 피고죠. 이 원고는 1월 10일 날 계약서 작성과 1월 10일 날 계약금을 지급했습니다. 만 지급 후 집주인이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은 나중에 지급하라 해서 입주했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하고 입주를 하게 된 거죠. 입주라는 대항 요건을 갖춘 겁니다. 요건을 1월 10일 날 갖췄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 대항력이 언제 발생하느냐, 이런 내용이죠. 잔금까지 다 지급했을 때의 대항력이 발생하느냐, 그런 내용이고, 요 피고 같은 경우는 3월 30일 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등기, 그리고 전세 보증금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3월 30일 당일 주간 등기부에 등기된 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죠. 발생. 잔금은 요 A 원고가 잔금은 언제 지급했느냐? A 원고가 잔금은 5월 30일 날 지급했다면, 지급할 때에 이 사람의 대항력은 요 1월 11일 계약금만 지급하고 대항력을 갖춘 요런 시점으로 1월 11일 오전 0시에 발생하느냐, 아니면 5월 30일 다음 날인 5월 31일 오전 0시에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느냐, 이거 다투게 됐는데요. 1심하고 2심 판결 내용은요, 이 전세권자에게가 이제 우선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잔금까지 지급해야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5월 30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봤죠.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우리가 대항력이 주물내지 주된 권리고 우선 변제권은 종물내지 종된 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항 요건만 갖추고 대항력이 발생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언제 지급했더라도 상관없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1월 11일 오전 0시에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세권 등기권자가 후순위가 된다고 이게 판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사례를 가지고, 실제 경매 사례를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광주 광역시에 있는 다가구주택인데요. 임차인들이 이렇게 여러 명의 임차인이 있죠. 그래서 강아무개하고 김아무개는 공동 임차인으로서 원고입니다. 이 임차인 같은 경우가 2012년 7월 16일 날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입주하고 잔금은 그 전세권 등기 이후에 한 거죠. 피고 같은 경우는 2012년 8월 2일 날 그 전세권 등기를 한 거죠. 그리고 전세권 등기 이후에 원고가 잔금을 지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원고와 피고 간에 누가 우선하느냐. 그래서 경매법원에서 배당을 짤 때에는 피고가 우선한다고 해서 피고에게 먼저 배당을 했죠. 그래서 이 원고는 억울하다. 그래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판결 내용은 피고가 우선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지만 3심인 대법원 판례에서는 원고가 아니다. 원고가 우선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 경매법원에서 배당을 짠 거는 이렇게 피고에게 5순위로
전세권 등기권자에게 6,029만 5,650원을 배당했습니다. 그리고 원고에게는 배당금이 없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광주지방법원은 2015년 7월 1일 배당기일에 피고를 원고들보다 선순위인 5순위로 6,029만 5,651원을 배당하라는 내용을 배당표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억울해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2심인 고등법원에서는 원고에게 패소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는 반대로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2심인 광주지방법원의 판결 내용이죠. 2016나 50296 판결 내용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일정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대항력을 인정하고 우선 변제권을 부여하는 것은 보증금 회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고들은 2012년 8월 17일에야만 보증금이 대부분인 잔금을 6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전에는 보증금 6,500 중에서 500만 원만 지급한 상태에서는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 판결 내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상소에서 대법원 판결에서는 2017다 2194 판결 내용을 보면요.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 시점에 대한 판결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력권과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추는 것 이외에 계약 당시 임차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는 내용은 우리가 임차권 같은 경우는요. 대항력이 중요한 겁니다. 대항요건을 갖추고 이길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하면 역과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발생하게 되면 이 대항력이 주물 내지 주된 권리입니다. 그러나 이 임차권의 종물 내지 종된 권리는 종물 내지 종된 권리라고 하죠. 권리는 즉 계약금, 지급, 잔금, 지급은 언제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 대항력이 발생한 이상 이 종물은 대항력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결 내용에서 보면은 더 나가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임대차 계약서 증서상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임차보증금 잔액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오죠. 그건 좀 전에 설명했듯이 우리가 이제 계약금만 지급하고 주택을 인도받고 그 이후에 다른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했을 때에 누가 우선하느냐. 1심과 2심은 전세권 등기가 우선한다고 봤지만 대법원 판례에서는 아니다. 계약금만 지급하고 대항력이 발생하면 그로써 종물 내 종된 권리는 따라가는 거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손을 들어줬죠. 그래서 그런 판결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계약금만 지급 후 입주한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제가 풀이해놨죠. 이런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우리가 김 선생 핵심 강의를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기 위하여 대항력권과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는 갖추는 것 이외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차인이 대항력권과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다음에 나머지 보증금을 나중에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초로 최초의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계약금과 잔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대항력권을 갖춰야만이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를 작성하고 대항력권을 갖춰 설령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러한 경우는 대항력이 발생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이후에 등기된 전세권 등기거라든가 그 이후에 입주한 임차인보다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에서 우선한다는 대법원 판결이고
이 경매 사건에서도 그래서 원고가 억울하다. 그래서 이 배당이익 소송을 해서 원고가 승소하게 된 것이죠. 오늘은 임차인이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입주하고 잔금은 전세권 등기 이후에 했을 때에 그 배당이익 소송에서 계약금만 지급하고 대항 요건을 갖춰서 대항력이 발생한 이상 전세권 등기보다 우선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